안녕하십니까. CJB 모닝와이드 목요일 아침 생방송으로 인사드립니다. 어제 참 반가운 봄비가 내렸잖아요. 네, 오늘까지 계속 좀 이어지다가 그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단비가 여러 가지 고마운 일을 해주고 이제 비가 끝날 것으로 보이네요. 네. 물론 조금은 부족하지만 네. 그래도 가뭄 해갈에 많은 도움이 됐고요. 특히 기승을 부렸던 미세먼지를 씻기게 하는 데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산불을 잠잠하게 하는 데 큰 역할을 했는데요. 네. 그동안 잔불 정리가 되지 않았던 모든 산불이 다 꺼져서 어제 산불 신고는 0건이었다고 하네요. 네, 정말 다행인데요. 네. 근데 아직 안심하기는 좀 이릅니다. 산불 조심 기간이 오는 5월까지라고 하는데 이제 비가 그치면 또 산에 애들 많이 가시잖아요. 그렇죠. 올라가실 때 화기를 들고 가면 안 된다는 거 명심해 주시고요. 산불 조심에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첫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혜윤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현장 다녀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음. 세상에는 정말 많은 직업이 있고 또 정말 다양한 분야가 있지만 제가 이 분야의 전문가는 처음 만나고 왔거든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척하면 척! 한마디만으로도 모든 것을 파악하고 알 정도로 이 분야를 너무나 사랑한다는 오늘의 주인공, 그의 흥미진진한 일상으로 지금 바로 함께 가보시죠. 현장에 나가기 전에 저한테 먼저 사진을 보내요. 이제 물론 그분들은 또 의뢰인한테 사진을 받았겠죠. 탐정이니까 처음 찍었던 부분이 거의 정답일 가능성이 60~70%가 높습니다. 사진 한 장만으로 범인을 특정하는 놀라운 추리력. 이 사진 한 장 가지고 추측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 상태로 봐가지고는 전선 속에 낀 거예요. 그야말로 박수가 절로 나오는데요. 이거는 20년 경력의 이 분야 베테랑 탐정. 일단 투입됐다 하면 해결하지 못한 사건이 없다는 명탐정 김홍중 씨. 지금부터 그의 사건 파일을 들여다봅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 자신만의 탐정사무소에서 의뢰들을 해결하고 있다는 탐정 김홍중 씨를 만났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사건 해결을 위해 몰두 중이었는데요. 현장에 나가기 전에 저한테 먼저 사진을 보내요. 이제 물론 그분들은 또 의뢰인한테 사진을 받았겠죠. 그리고 현장에 나가보기 전에 저한테 먼저 보내가지고 선생님 이거는 뭘 먼저 봐야 되겠습니까? 날이 갈수록 복잡하고 까다로워진다는 김홍중 탐정의 사건 현장은 바로 자연. 피해자는 나무인데요. 그는 우리나라 수목병해충 진단 분야의 1인자입니다. 오, 이런 분들도 계셨군요. 이 사진 한 장 가지고 추측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사진 속에 있어요. 뭐가 문제였어요? 범인이? 네. 범인이 사진 속에 누구였어요? 있어요. 사진을 확대해서 보면 보여요. 이렇게 보면 뭐가 보이느냐. 우선 여기서 옆에서부터. 뭔가 보인다는 사진, 저도 같이 들여다봤는데 말이죠. 범인은 사건 현장에 늘 증거를 남기는 법. 보시면 반으로 딱 나눈 듯 위에는 죽고 밑에는 살아있는 나무가 보이시죠? 이건 인위적인 피해다. 병이 아니다. 사람이 잘못한 거다. 전선 속에 낀 거예요. 어머, 이 가지가. 그래서 전선 위쪽으로는 조사를 한 거고 밑쪽으로는 살아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 현장의 범인은 바로 전봇대. 이 전봇대의 전선이 가로지르는 방향을 따라 정확히 위로는 죽고 아래로는 살아있는 나무를 볼 수 있는데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사실 사진상으로 이렇게 놓치지 않고 찾아내는. 이거는 사진만 보고도 원인을 알 수 있는 경지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목병해충 진단 현장을 누렸을지 그 20년 세월이 그를 전무후무한 나무탐정으로 만들었는데요. 충북 산림환경연구소 퇴직 후에도 나무만 보면 답답하다는 사람들을 위해 개인 연구소를 운영 중입니다.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보고서로 엮기도 했는데요. 연구 결과예요, 다. 연구 결과 보고서입니다. 나름 에세이의 형식을 네. 띠면서 다양한 이야기를 네. 담으려고 노력하셨던 게 이 책을 보면서 좀 느껴져요.
나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무와 함께한 세월을 엮어내면서 그가 직면해야 했던 질문이 있다던데요. 이 책에서 가장 저한테 많은 질문을 받는 게 여기 제목을 보시면은 나무도 자살합니까? 라는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나무, 정말 있을까요? 굉장히 와닿는데 나무는 궁금합니다. 나무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 식물체들은 끝까지 살아남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더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끝까지 살아남아서 씨앗을 잉태하고 씨앗을 뿌리려고 노력을 하는 게 식물체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자살하지 않습니다. 어느 분들은 나무를 너무 막대해요. 나무는 감정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말을 못하니까. 그렇지만 다 느끼고 있거든요. 근데 사람 중심적으로 생각해서는 이 나무를 이 가지도 쳐줘야 되고 잘라줘야 되고. 근데 사실 나무가 원해서 잘라주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나무들은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가 20여 년 나무와 함께하며 얻은 깨우침.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고 어떤 척박한 환경에서도 살아남으려는 나무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건데요. 그런 나무를 그리고 자연을 힘들게 하는 건 결국 인간이라는 안타까움 때문에 연구를 게을리할 수 없습니다. 겨울 되니까 또 다 떨어지고 지금 되니까 다 떨어졌어요. 또 다 죽었어 이파리가 또. 네네. 혹시 선생님 사진 찍어놓은 거 좀 있으세요? 촬영 중 걸려온 다급한 전화 한 통. 애지중지 길러온 나무 한 그루가 죽어간다는 의뢰였는데요. 타들어가는 심정을 알기에 언제든 출동 준비가 되어 있는 등산복을 급하게 차려입고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보내온 사진을 보니 멋진 소나무 한 그루가 갈색으로 말라 죽어가고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나무예요? 그 반송 소나무가 어디 있어요? 저거 반송 소나무. 아, 저게 저거. 한번 보시죠. 어떻게? 정원에 여러 그루의 소나무가 심겨져 있었는데 유독 한 그루의 소나무만 처참하게 죽어가고 있었는데요. 잎이 갈색으로 다 변해버린 거 보이시죠? 마음이 정말 무너질 것 같아요. 답이 나오는 걸 미리 얘기할게요. 미리 얘기하면은 분명히 뿌리들이 위로 올라오려고 노력들을 많이 한 흔적이 보일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아래쪽으로는 습이 많다거나 얘가 생활하는데 적합하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여기서 뿌리가 나오죠. 아, 저게 뿌리예요? 저 실처럼. 이것들이 다 뿌리예요. 얘 소나무 뿌리예요. 생명의 힘이라는 그러면 게. 소나무 뿌리가 뿌리인데 저렇게 나와 있어요. 선생님 이쪽으로 와서 한번 보세요. 하얀색이죠. 네. 이게 정상적인 뿌리고요. 여기 이제 비정상적으로 네, 무조건 죽었네, 그러니까요. 죽었죠. 여기까지 다 젖어 있어요. 네. 습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잔뿌리들이 위로 올라오는 것들이 살기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말려줘야 된다. 말려주기 위해서는 흙을 좀 걷어내줘야 된다. 알고 보니 밑으로 콘크리트가 있어 물이 빠지지 않고 뿌리까지 내려가지 못하면서 발생한 상황. 그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글쎄 전지하고 나서 이렇게 했으니까 예, 충격을 받았는가 보다 그렇죠. 그래도 오늘 좀 어느 정도. 예, 해결이 됐어요. 저럴 때는 마음이 오늘 좀 많이 편안해질 것 배웠네요. 같아요. 지금 3년 배울 거 다 그쵸? 배웠네요. 과습만 해결해주면 죽어가던 나무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데요. 속이 시원해지는 명쾌한 해답. 저도 시원해지네요. 나무 탐정 출동 소식에 의뢰가 빗발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지난해부터 심은 묘목이 잘 자라지 않아 걱정이라는 의뢰인데요. 야, 이 나무가 아픈 나무가 이렇게 이렇게 많다는 물건을 몰랐어요. 내줘요. 관리하는 건 편하죠. 근데 이 상태에서 나무는 과습 현상이 벌어져요. 아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줘야 돼요? 없애버려야죠. 아 이게 없으면 돼요? 이 두둑을 없애버려야죠. 식물 키우기 실패 원인의 90%가 과습이라더니 또 다른 과습의 현장입니다. 지금 나무 입장에서 생각한 게 아니고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서 아 네.
이 나무 박사님이 왜 필요합니다. 그러냐면 나무는 그렇죠. 네. 약간씩 높여 심는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물이 중요하다는 초심자의 생각으로 해놓은 둔덕 때문에 오히려 물이 빠지지 않아 문제였던 것. 어떻게 나무를 심어야 잘 자라는지 자신만의 엑스파일까지 아낌없이 전수해 주는데요. 여기 흙을 조금 걷어내세요. 그 물이 흘러갈 수 있게. 네, 네네. 흘러갈 수 있게 조금. 그 다음에는 이제 잔디가 또 덮어 실 거니까 상관이 일단 없잖아요. 배수만 생각하고 마사 재질에 배수만 생각하고 제가 원하는 자리에다가 균형을 좀 잡았거든요. 나무 위치 자체를. 네, 그랬는데 제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두둑으로 해서 위에 좀 심어야 된다는 거를 전혀 생각지도 못했어요. 달라 보이긴 하네요. 그래서 사람 배워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봄이면 예쁜 꽃을 기다리는 사람들. 하지만 그 꽃을 보기 위해서 나무에 정성을 쏟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드문데요. 푸르고 건강한 나무를 가꾸는 것,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나무를 심는 거는 어렵지 않다고들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생각해 보면 내가 그 친구들하고 끝까지 그 친구들을 책임지겠다라는 마음으로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입양하게 되죠. 저는 그거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나무 한 그루를 심었어도 그 나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내가 끝까지 책임지고 관리하고 돌봐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죽으면 다시 심지 하고 쉽게 생각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나무가 좋아하는 것, 나무가 원하는 것에도 관심을 기울여주길 나무탐정은 당부하는데요. 이게 이제 도연명의 시 아시죠? 도연명의 시. 그 도연명의 시에서 따온 거예요. 식장은 자기가 지팡이를 꽂아놓고 풀을 고른다. 나무가 있고 그 나무를 아끼는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겠다는 나무탐정 김홍중 씨. 그의 한결같은 나무 사랑을 응원합니다. 어떤 사건 현장인지 정말 흥미진진하게 봤어요. 나무가 죽어가는 원인을 그냥 사진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러니까요. 정말 대단한데요. 저도 현장에서 보면서 너무 놀랍더라고요. 네. 사실 나무가 우리에게 해주는 것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잖아요. 일단 공기를 맑게 해주죠. 또 목재나 종이의 역할도 하면서 아름다운 자연 경관까지 해주는데 이 나무 탐정님 말씀으로는 우리가 자연 경관을 아름답게 보기 위해서 조명을 설치하거나 감아두는 이런 것들이 사실상 나무에게는 너무나 치명적이라는 거죠. 나무도 사실 밤에 자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앞으로는 이 자연 그리고 나무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람보다는 정말 자연 입장에서 조금 더 챙기고 또 앞으로 보살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끝까지 책임져야 된다는 말이 굉장히 와닿았어요. 그렇습니다. 자연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사실 어제가 또 식목일이었는데 네. 이제 식목일이 되면은 새로운 나무를 심는 것에 관심이 많으신데 그것만큼이나 이미 심겨진 나무 어떻게 하면 잘 가꾸고 키울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관심도 키워보시면 어떨까요?